나합격 유기농업 기능사의 꽃쌤입니다. 우리가 2022년 3회 CBT 모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31번 호강성인 상추종자의 650 나노미터 부근에 어떤 파장의 조사 직후 어떤 파장을 4분간 조사하면 발화율이 6%가 된다. 자, 피토크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광색소 그런 과역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단백질 색소인데 호강성 종자인 상추 종자 650 나노미터 부근의 적색강을 조사한 후에 바로 720 나노미터의 그런 부분의 근적의 강을 4분간 또 조사, 이렇게 빛을 비춰준다는 거죠. 그걸 조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피토크롬 형태가 PR령으로 다시 변하면서 우리가 종자의 발화율이 6%로 나눠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적색강만 했으면은 발화율이 높았을 거예요. 근데 다시금 우리가 이렇게 근적의 강을 했기 때문에 발화율이 낮아지는 거죠. 3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생물적 풍화작용으로 알맞은 것은 암석의 풍화를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푸셔질까?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이렇게 했을 때 생물적 풍화작용은 우리가 생물에 대한 거니까 답은 1번 동물에 대한 충격입니다. CEC 하면 하트 딱 그려주셔야죠. 양이온 교환 용량, 양이온 치환 용량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완충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료에 대한 것들을 인제 구분을 필탁 공부하실 때도 하실 텐데요. 완충제에 해당하는 것은 34번의 1번 중조와 산화 마그네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령 보시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35번 종자의 활력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활력적인 거를 검사하려고 할 때 테트라졸륨 용액 TTC 용액이죠. 이건 종자를 담그면 쉬는 부분에만 색깔이 나타나는 작물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종자를 빠르게 검사하려면요. 우리가 테트라졸륨이라는 용액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발화 여부를 싹이 틀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걸 퀵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랬을 때 C 눈 부분에만 나타나는 거 그리고 C 눈이랑 전체 기가 나타나는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콩은 전체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자, 토양 수분 장력의 표시 방법을 알맞은 것은 저희 많이 봤던 PF죠. 포텐트 포스라고 해 가지고 토양의 수분 장력, 토양 입자가 수분을 흡착하려는 힘, 그리고 반대로는 실제로는 토양 입자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 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7번 토양을 만드는 것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되는 거는 기후죠. 그 지역의 기후에 맞게끔 토양이 달라집니다. 자, 십자화과 작물의 성숙 과정으로 옳은 것은 자, 4단계죠. 십자가 채소류는 4단계, 화곡류는 5단계. 백록 깔고, 백록 깔고, 백록 깔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38번의 2번입니다. 39번 간척지에 염해 토양의 개량에 적합한 물질은 우리나라도 간척지 토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개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석고를 우리가 시비에서 전반적으로 용타를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40번 과일이나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스를 교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질소가스를 인위적으로 주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높여서 전반적인 CA 저장을 만들어 주는 걸 답은 40번의 4번입니다. 41번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럴 때 증진분포를 옳지 않은 것은 콩가 작물을 해 가지고 우리가 윤작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토양에 프리옥 박테리아나 전반적인 미생물이 근권이 발달되기 때문에 좋고요. 단일 작물의 작보 체계, 연작하는 거는 유기농업에서는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내건성, 작물의 내건성이 높다라고 할 때 전반적으로 저수 능력이 크고 다육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인장 생각하시면 돼요. 내건성이 높은 작물은 최적분의 표면적의 비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외소하고 잎이 작고 뿌리가 깊고 지상부보단 뿌리 군군의 발달이 좋고 기동세포가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 세포로 인해서 만약에 물이 없다 그러면은 갑자기 말려서 표면적이 속촉되면서 증산작용을 방지하는 거죠. 43번 노후화답의 재배 대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노후화답할 때는 황상금 비료를 하는 게 아니라 무황상금 비료여서 우리가 노후화된 논 했을 때 이거에 저항된 품종 조기 재배, 연면 시비 실제로 해주십니다. 정말 제가 농사짓으면서 보니까 진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론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44번. 유기 농림산물의 인증 기준을 규정한 재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근성 작물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심근성 작물, 뿌리를 깊게 내리는 작물을 심근성 작물이라고 합니다. 일반 작물의 윤작을 허용하는 거죠. 45번 과수의 결과습성. 우리가 과수를 재배할 때 3년 된 가지 결실하는 게 바로 사과, 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사과 기르시는 분들, 배 기르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우리 나무마다 그런 유실수마다 이렇게 자라나는 결과습성이 다릅니다. 46번 재배 환경이 과실 저장력에 미친 영향으로 틀린 것은? 자, 습지에서 생산된 과실은 건조시에서 생산된 과실보다 저장력이 약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산하고 수확할 때는 너무 습하면은 금방 부패할 수가 있어요. 답은 2번이 틀리고 다른 내용은 맞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것만 공부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47번 시설하우스. 우리가 요새 스마트팜도 많이 하시고 온실에서 많이 재배하시는데 염류 축적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럴 때 대책을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담수 진짜 많이 하시고 유기물 많이 하시고 제염작물 재배하시는데 강우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강우를 일부러 강우를 내리게 이렇게 그 제염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강우를 막기 위해서 비닐을 뜯어 가지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답은 47번에 4번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유기농업은요, 가축에 대한 것도 나와요. 소의 가축 제1종 가축 전염병. 우리가 전용성 위장염 그리고 광견병 구지역이고요. 추백리 같은 경우에는 2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49번 유기축산물 인증에 가축 복지를 고려한 사육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축사는 부드럽고 푹신푹신해야 됩니다. 충분한 휴식 공간, 사료와 음식 접근 용이하고 청결하고 소독이 가능해야 됩니다. 50번 요수량이 가장 적은 작물은 물이 적어도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수수예요. 수수는 아시죠? 씨뽀 작물에 속합니다. 51번 토마토. 그러니까 위쪽에는 토마토, 아래쪽에는 감자 이렇게 자라나는 신품종 육성 방법을 우리가 세포융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마토, 감자는 둘 다 가지과라서 세포융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토마토와 감자의 세포 단위에서 세포벽을 제거한 후에 두 가지를 융합시켜서 하나의 세포를 만드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52번 우리가 참외를 키워요. 제가 알고 있는 참외 여신님이 계시는데 그 참외 여신님이 열심히 참외를 키우고 계세요. 그분이 인제 참외를 키울 때 옆에다가 옥수수를 키우는 거죠. 참외는 쌍떡잎 작물이고 옥수수는 화분과 작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주의작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과가 다르고 식물의 특성이 다른 걸 키우게 되면 병충해 양상이 다르겠죠?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답은 52번에 4번입니다. 53번 혼행성 채소로 알맞은 것은? 너무너무 쉬운 우리나라 최고 1등 등급의 딸기죠. 자, 딸기가 겨울철에 많이 먹잖아요. 그 이유가 딸기는 혼행성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과채소죠. 과일 채소.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육종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품질이 왔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TDN 용어에 대한 얘기예요. 총가소화 영양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4번에 우리가 2번 영양소 소화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료가 가축 등의 대사작용에 이용된 에너지를 가리키고 사료가 가는 총 에너지, 분뇨, 가스, 열애 등에 의해서 손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답은 54번에 2번입니다. 자, 벽시의 온도. 물론 각각을 다 외우긴 어렵지만 우리가 벼 같은 거 위주로 그리고 아니면 콩 주요 작물들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좀 많이 나오게 쉽게 나오는 거는 완두. 완두는 최저 온도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호미도 좀 낮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다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55번의 답은 3번이에요. 자, 56번 우리가 종자 소독을 할 때 농약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냉수, 옹탑 이런 것들 건열 처리, 온탕 침법 이렇게 친환경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종자 전염성 그런 병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6번의 답은 4번. 분해소독법은 이렇게 화학적인 종자 소독법이죠. 유기농업발전기획단에 진입한 연대로 알맞은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아두는 것도 유기농업의 기초를 쌓는 거죠. 답은 1991년입니다.
자, 토양의 색을 보면은 토양의 특징이 어떤지 알 수 있는데요. 자, 58 번에 3 번. 신선한 유기물은 우리가 검은색, 그리고 갈색, 적철광 적색, 확정광 황색 이렇게 표시하겠죠? 답은 3 번에 틀린 내용입니다. 59 번. 유기식품의 인증 기준에서 유기농산물 재배 시 기록, 보관해야 되는 개용 자료로 틀린 것은? 자, 유전자 변형 이거 절대 쓰면 안 되죠? 답은 3 번입니다. 인과류에 속하는 거 과실의 분류 5가지를 아셔야 돼요. 인과류 사과, 배, 비파, 산사, 모과, 준인과류는 감, 귤, 오렌지, 레몬, 핵과류는 자두, 복숭아, 살구, 앵두, 체리, 견과류는 밤, 호두, 도토리, 잣, 겜, 아몬드, 장과류는 포도, 딸기, 무화과, 나무딸기, 오디 이렇게 있습니다. 인과류 하시면은 이게 가장 헷갈리게 비파가 나왔네요. 답은 1번입니다. 우리 공부할 때 항상 힘들지만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외치고 스스로에게 매번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